네, 안녕하세요. Here we go 열심히 살다 보니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2023년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하신 우리 서울대 학부생을 모시고 행정고시라는 시험을 어떻게 좀 붙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또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실 건지 한번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시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하고 현재 유예 중인 김성현입니다. 저랑은 또 어떻게 알게 된 사이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또 잘 가르쳐 주셔갖고 그때 인연으로 아직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이렇게 오늘 촬영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최고의 학과에서 또 거기서도 누구나도 부러워하는 또 행정고시, 또 거기서도 재경직을 붙으셨네요. 그러면 처음에 그때 합격했을 때 어떠셨어요? 합격했을 때 딱 그때는 그냥 안도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내일 또 학원 가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내년에 드디어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안도감이 제일 컸고, 이제 부모님께도 좀 이제 덜 죄송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엄청 기쁘다기보다도. 또 공부도 연수 들어가시고 평생 국민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공부 안 하실 건가요? 그건 이제 다른 공부기 때문에 고시 공부는 이제 끝났다, 이런. 타락박 좋았고요. 그럼 이 행정고시란 시험이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합격까지? 시험 자체는 이제 3차까지 있고요. 1차는 피셋이라고 공직 적성 시험이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총 120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이고, 하루에 끝나는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이제 논술 시험인데 보통 이제 5과목을 봐서 이제 통과를 하면은 3차에 이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하면 이제 최종 합격을 해서 그런 시험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성현 씨는 얼마 동안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신 거예요? 저는 3, 4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갭이 좀 큰데요, 1년이면? 3년? 저희끼리는 이제 좀 가짜 고시생으로 지냈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한 거야, 양이? 딱 평균적인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합격자들이 한 평균적으로 한 3년 6개월 정도 하니까. 로스쿨 3년만큼 하는 거네. 그쵸, 그 정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요, 공부량은? 그러면 시험을 3번, 3차가 있는데 한 번에 싹 다 붙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1차 붙고 나중에 또 2차 뭐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시험이?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 유예 그런 제도가 없어서 보통은 한 번에 다 합격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차 시험만 면제해주고 2차 시험부터는 다시 다 봐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에 다 붙었습니다. 그러면 1, 3차가 몇 월 있어요? 보통 3월, 6월, 9월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3월에 1차 붙었어, 2차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1차를 내년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1차를 사실 3월에 떨어져도 또 내년도 3월까지 또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1년이 날아가는 거죠. 그 면접은 보통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인적성 느낌 아닌가요? 거의 사실상 2차 성적순으로 자르긴 합니다. 웬만해서는 면접에서 큰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웬만해서 안 떨어지고요. 대부분 이제 성적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1차도 재작년에 22년도에는 또 1차를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1차 시험이 사실 로스쿨 준비할 때 보는 리트 시험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게 이제 좀 그것도 준비하는데 저는 꽤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한 번에 다 붙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진짜? 네, 그래서 운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1차에서도 어쨌든 보통 합격선에 다 몰려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도 엄청 많고, 제 주변에도 아쉽게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최종 합격 인원이 221명이네요. 네, 맞아요. 그 중에 재경직이 58명, 네. 일반 행정이 106명. 야, 근데 여기 일반 행정이랑 재경 제외하고는 나머지 소수 진열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소수직렬이라 그런 데가 진짜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보는 시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서울대 진학하시고 나면 옵션이 있었을 텐데 공무원길을 택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고시 진입 전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고려했던 게 제 성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제 성향이 이제 다른 사람과 경쟁을 빡세게 하고 돈을 막 엄청 많이 벌고 그런 성향보다도 차라리 혼자 공부를 하고 성적을 잘 받으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시간 투입했을 때 공부만큼은 좀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겠다. 그때 이제 제 강점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공부밖에 없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요즘 사실 서울대학교생들 보면 공부뿐만 아니고 다른 거 다 잘하잖아.
아, 그건 또 맞죠. 대단합니다. 그치. 저는 아닌데. 아유, 겸손하신데요. 근데 사실 또 행정고시 중에서 재경직으로 합격을 했잖아. 보니까 행정고시에도 뭐 일반행정, 법무행정, 뭐 인사조직 이렇게 많던데 재경직 지원한 이유는 뭐야?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막 공부를 시작하고 고시에 진입했을 때는 직렬이 다양한 줄 몰랐어요. 몰랐고 근데 이제 선배들이 보는 게 대부분 다 재경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재경직으로 그냥 바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직렬이 저랑 또 잘 맞아서 근데 또 서울대 경영 출신이잖아요. 동기들은 보통 선호하는 데가 어디예요? 취업할 때 요즘에 서울대학교 분들은? 요새는 행정고시는 거의 안 보는 것 같고 요새는 로스쿨, 금융권 쪽으로 가서 투자은행이라든가 뭐 컨설팅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공인회계사 CPA 자격증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비율적으로 봐도 공무원을 조금 아직 많이 회피하잖아. 이제 급여적인 부분이 좀 클 텐데 뭐 공무원 그 유튜브 보니까 9년 차인가 실수령액이 한 4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네. 19년도 기준에. 물론 중요한 보직에 가는 거지만 그만큼 보수가 좀 안 좋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듣기로 이제 2025년도 그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한 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역대급으로 높은 건데 보수는 확실히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쉽죠. 아쉽는데 근데 뭐 특히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좀 명예직이다 좀 이런 말이 있듯이 보수보다는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일을 한다, 국민을 상대로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데서 보람을 찾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좀 그런 아쉬움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재경직으로 붙어가지고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이 되면 뭐 보통 어느 부서에 가는 거야? 빅4라고 하잖아. 가면 어떤 일을 해 보통?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기획재정부, 기재부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국가 예산을 다루는 일을 하기도 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예산을 이제 짜서 그런 걸 입안을 해서 이제 예산안을 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빅4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도 있고 국세청 뭐 이렇게 요새는 많이 그렇게 선호를 합니다. 거기서 혹시 조심스럽지만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세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까 2년은 아예 휴학 때리고 했다라고 했잖아. 그 하루에 순공 시간은 어떻게 됐어? 저를 포함해서 합격한 동기들을 보면 보통 일주일에 6회, 주 6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은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공부량은 채워야 이게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재경직의 경우에는 뭐 2차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과목들 간에 사실 별로 연계성이 없고 과목마다 그냥 또 공부량이 각 과목마다도 많기 때문에 또 어떤 거는 또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절대적인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또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막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뭐 CPA 합격했다, 뭐 어디 대기업 취업했다, 뭐 어디 금융권 취업했다, 이런 로스쿨 붙었다 이렇게 되면 좀 불안했을 것 같거든? 아 맞죠. 그러니까 또 고시는 또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뼈저리게 정확한 말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좀 힘들었죠. 준비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동기들은 뭐 취직도 하고 로스쿨 가서 이제 뭐 변호사도 되고 이러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기 진로를 찾아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 이제 나는 그냥 고시생 신분으로 아직도 사실 고시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시험을 붙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라 그런 게 이제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공부가 안 될 때는 자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죠. 그 아들이 대학도 나름 잘 갔는데 어쨌든 취직을 못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니까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만의 좀 뭔가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이 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뚜렷한 뭐 획기적인 방법이라기보다도 그냥 스스로 좀 명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수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고시하면서 되게 늘었고 긍정적인 생각하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없지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거,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네네 축구도 저 좋아해서 그치. 그런 걸로 스트레스 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한 데 있어서 준비한 데는 얼마 정도 좀 경제적인 게 들었어요? 사실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합격할 때 종합반을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 그 종합반으로 1년 정도 등록을 하면 보통 1,000만 원 정도는 써야지 종합반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막판에 좀 이렇게 빡세게 하는 그런 스파르타반 뭐 이런 200~300 정도 또 추가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학원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거 제외하고도 뭐 당연히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게.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마지막 1년은 종합반을 하고 그 앞에 2년은 그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그냥 학원에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단과반으로 원하는 수업만 들으면서 학교에서 주로 학교 도서관에서 스터디 같은 거 짜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시간 정해서 아침에 도서관 가서 공부 시작해서 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학원이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원 가서 또 수업 듣고 학교 와서 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앞에 2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행시가 3년 준비하는 게 말이 3년이지, 우리가 고딩 때야 사실 수능은 다 같이 보니까, 물론 안 보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다 보니까 하나의 목표로 다 같이 달려가지만 행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만약에 행시가 안 됐어, 플랜 B도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플랜 B를 좀 생각한 건 있어요? 이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좀 플랜 B가 없었던 거죠. 제가 좀 이런 경우 많이 없거든요. 근데 나 플랜- 무조건 없을 거니까. 배수혜진을 치자라는 생각으로 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한 것 같고, 보통은 그래서 공기업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요. 공기업이 시험이 좀 보는 게 과목이 좀 비슷해서 뭐 학점이 좋다 하면은 로스쿨로 이제 뭐 전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플랜 B를 딱히 생각을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붙자, 무조건 붙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 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포부나 좀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꿈이 있다면? 공무원으로 일을 한다는 게 뭔가 실감이 안 나는데, 3차 면접 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냐? 그때 이제 좀 준비했던 걸 생각하면 겸손한 자세로 또 경청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또 그렇게 정책을 짜야 국민들에게 또 더 알차게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합니다. 면접 외 멘트를 하자면 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원 들어가면 뭐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58명, 60명 잡았을 때 거기 안에서 그럼 경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연수원 성적도 이제 부처 배치의 고려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연수원에서도 또 뭐 정책 기획이라는 게 있는데 한 달 동안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에서도 뭐 경쟁? 시험 준비했던 것만큼 치열하게는 아니지만 또 안에서도 되게 힘들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이 영상을 또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사무관을 꿈꾸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그분들께 또 이제 합격자 선배님으로서 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이제 행정고시 그리고 공직에 대한 이런 인기가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공직에 대한 열의가 있고 또 봉사정신이 있고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아직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할 때 하는 말인데, 이 시험이 이제 어렵고 악명이 좀 높잖아요.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막 한 2~3년 공부를 해서 붙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그거보다도 투입을 많이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단기간에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으셔야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게 스스로한테 뭐 남는 것도 많고 최대한 빨리 붙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모두 응원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 서울대학교 학식 또 우리 또 사무관님께서 또 대접해 주신다 하셔가지고 한번 가고 있습니다. 저 성은이가 1학번이잖아. 네, 그럼 지금 24년이면 학교를 거의 10년 다녔네? 그렇죠. 우리 10년 학교를 10년 다녔네?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방 빼줘야지. 야, 그럼 수업 들을 때 거의 지금, 야, 너 2학번이라서 뜨는 거야? 그렇죠. 거의 이제 교수님이랑 더 아, 그러네. 나이 차이가 안 나네. 조교분이 오히려 네보다 어리겠다. 조교는 거의 다 지금 후배죠. 학관식당. 여기 D가 이제 네, 저기 이제 여기가 중앙도서관. 관정도서관이고, 관정도서관. 네, 저기 이제 제 입학할 때 2015년도에 새로 지어진 관정도서관이고, 앞에 있는 게 이제 중앙도서관. 야, 이거 멋있다. 오늘 또 한번 서울대 학식 먹으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싸,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좀 어떤 편이에요? 평소 대비?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무관으로서 화이팅 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